네피림의 그림자, 잊힌 거인들의 속삭임. 고대의 산맥이 마치 날카로운 거인의 칼날처럼 차가운 하늘을 찌르고 억겁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무거운 구름이 그 거대한 암석. 어깨에 걸쳐 있는 곳에서 인류의 공식 역사가 차마 기록하지 못한 기이하고도 장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깊게 새겨진 거대한 발자국 하나하나가 대지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깊은 땅 속에 묻힌 뼈 마디마디가 밤하늘에 죽어가는 별처럼 희미하고 기괴한 인광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허구의 전설이 아닙니다. 네피림 혹은 거대 인류라 불리는 그들은 신의 불꽃과 지상의 진흙이 금기된 결합을 통해 뒤섞인 경계를 침범하고 우주의 규율을 파괴한 초월적 혼혈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6장의 짧고도 강렬한 구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문장 뒤편에는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육중한 비밀들이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에녹서에 봉인된 장대 속에 숨겨진 천상의 반역, 수메르 정토판의 쐐기 문자가 증언하는 수만 년의 통치자들, 페루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이 모닥불 주변에서 공포에 떨며 이어온 구전, 그리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으나 권력의 어둠 속에 은폐된 먼지 쌓인 유물들까지 이 모든 파편이 모여 거인들의 거대한 그림자를 우리 시대 위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고학의 차가운 증거를 손끝으로 더듬고 신학의 영원한 불꽃을 응시하며 구전이 남긴 희미한 메아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틈새에 스며든 상상의 시를 엮어 때로는 SF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들의 유전자가 미래의 최첨단 도시 아래에서 다시 깨어나는 환상적인 재구성을 시도하겠습니다. 별빛이 스며든 고대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듯하며 그들의 속삭임은 시간을 넘어 우리의 귓가를 맴돕니다. 헤르몬산의 정상은 하늘의 차가운 청해색과 땅의 거친 갈색이 맞닿아 우주의 질서가 교차하는 신성한 경계선입니다. 에녹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서늘한 고지에 200명의 파수꾼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심의 정원에서 지식의 열매를 훔쳐내려온 금기된 지혜의 전령들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지상의 인간들에게 철을 녹여 치명적인 칼과 창을 만드는 재련 기술을 가르쳤으며 밤하늘의 행성 궤적을 읽어 미래의 기륭을 점치는 점성술의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대지에 뿌리 내린 약초를 배합해 죽어가는 목숨을 구하는 치유의 술법을 건넸지만 그들이 건넨 지식의 대가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였습니다. 지상의 여인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매혹된 그들은 천상의 고귀한 지위를 내던지고 인간과의 육체적 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 밤 헤르몬산은 비현실적인 청색 안개에 잠겼고 파수꾼들의 수장인 아자젤이 지상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형상은 인간의 가죽 속에 억눌린 은빛 날개와 타오르는 초신성 같은 눈동자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닥불 곁에 서 있던 여인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의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아 신의 사자마저 그 안에 투영시켰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는 천둥과 같았으며 아자젤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대기가 진동하며 대량의 유성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결합은 단순한 생물학적 접촉을 넘어 천상의 에너지와 지상의 물질이 충돌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9달로 탄생한 아이는 이미 성인 남성의 크기를 압도했으며 그의 피부는 금속적인 광택을 띠고 근육은 산맥의 화강암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 산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수킬로미터를 도망쳤고 작은 손으로 땅을 움켜쥐자 100년 된 거대한 참나무가 뿌리채 뽑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네피림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SF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외계 문명의 고도로 정밀한 유전공학적 개입의 가능성이 큽니다. 안누나키라 불리는 고등 문명이 지구의 금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굴하기 위해 자신들의 우월한 DNA를 지상의 원시 영장류에게 주입한 실험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키 10m에 달하고 천문학적 지능을 가진 초월적 존재, 네피림인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몸집이 큰 존재가 아니라 지상의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지구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트리는 변칙점이었으며 그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땅의 기운은 뒤틀리고 생태적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을 신으로 칭송하며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천상의 광의와 지상의 원초적 욕망이 공존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네피림들은 거대한 석조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본떠 거대한 지상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별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신하고 지상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점차 폭력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지의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서로 간의 권력 다툼으로 대지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신의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은 이 변칙적인 생명체들을 소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진실을 삼키지만 결코 영원히 소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발밑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기괴한 유해들이 장들어 있습니다. 1976년 루마니아 로시아 몬타나의 금광 지하 깊숙한 곳에서 광부들의 날카로운 정이 단단한 화강암 암석을 타격하는 순간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숨겨온 거대한 공동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약 10m에 달하는 거대한 유골이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현장에 있던 광부들의 떨리는 입을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뼈의 크기는 경외감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 유골의 표면에서는 현대의 합금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금속성 인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국가보안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즉각 봉쇄되었습니다. 현장은 폐쇄되었고 유골은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실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발견되었으나 권력에 의해 지워진 뼈들의 잔혹사가 가득합니다. 미국 유타주의 존슨 계곡 깊은 곳에서 발견된 동굴 묘실에 대한 기록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파원형으로 정교하게 깎인 구덩이 속에 279cm의 여성과 267cm의 남성 거인이 태아의 자세로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두개골은 현대 인류처럼 나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뼈판을 고열로 용접해 붙인 듯 매끄러운 형태였습니다. 뇌의 용적은 일반 인간의 3배에 달했으며 갈비뼈는 가늘고 촘촘해 마치 파충류의 흉곽 구조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가두려는 주류 학계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고분군에서 발견된 3m급 유골과 이중치열, 그리고 손가락이 6개인 거인들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오하이오주 카운티 역사서에는 1881년 농부들이 밭을 가다 발견한 거대 해골에 대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턱뼈는 일반 성인 남성의 얼굴을 모두 감쌀 수 있을 만큼 컸으며 대퇴골의 길이는 성인의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유물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어두운 지하실 어딘가에서 고의로 파괴되었거나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비밀구역에 은폐되었다는 음모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윈의 진화론적 질서와 기존의 인류사 연대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기득권 세력이 이들을 존재해서는 안 될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해 역사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아바리스의 힉소스 궁전터에서 발견된 16개의 거대한 오른쪽, 손목뼈만이 그들의 실제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압도하는 크기의 이 뼈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고대 국가들이 네피림의 후예들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입니다.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들은 이 손목뼈들이 단일한 개체의 기형이 아니라 집단적인 신체적 특성을 공유하는 특수한 전사계급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용병이자 살아있는 무기였으며 그들의 죽음조차 종교적 의례의 일부로 다뤄졌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금속 선반 위에 누운 이 유골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파동을 내뿜으며 자신들이 겪었던 영광과 몰락의 역사를 누군가 기록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주 동굴의 거인들이 보여준 해부학적 특이성은 그들이 단순히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키 큰 인간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이하게 좁은 골반과 단일판으로 구성된 거대 두개골은 포유류보다는 파충류적 계보와의 강력한 혈연적 연결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고대 구전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뱀의 자손 혹은 용의 혈통이라는 묘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에덴의 뱀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와 교활함을 갖춘 고차원적 존재로 묘사되며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는 비늘이 돋친 차가운 파충 형상을 지녔다는 고대 문헌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수메르 신화의 창조시인 티아마트 역시 혼돈의 용으로 형상화되며 그녀의 자손들은 거대한 체구와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은 생물학적 증거와 만나 기묘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기간토피테쿠스 블라키라는 실제했던 거대 유인원의 흔적을 만납니다. 키 3m에 무게 300kg에 달했던 이 거대한 숲의 지배자는 약 20만 년 전 기후, 변화로 인해 주식인 과일이 사라지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F의 상상력을 더해본다면 기간토피테쿠스는 외계, 유전자가 지상의 영장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초기 시험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된 모델을 대체한 것이 바로 더 완벽한 지능과 강력한 신체, 그리고 영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네피림, 즉 호모 드라코니스였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어느 깊은 지하 동굴, 그곳에 안치된 여성 거인의 피부는 미세한 은빛 비늘로 덮여 희미한 빛 아래에서도 영롱하게 반짝이고 그녀의 눈은 금빛 슬릿 형태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인간의 나약한 감정 대신 별의 궤적을 읽고 우주의 에너지를 조작하는 이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정교한 청동 장신물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켜 중력을 제어하고 거석을 공중으로 띄우던 고대 기술의 파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피를 블루블러드라 부르며 지상의 원시 인류 위에 군림했으나 그들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결국 창조주와 하늘의 거대한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땅은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갈라졌고 하늘은 그들을 지워버리기 위한 거대한 물줄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파충류적 특징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이성을 상징했으며 이는 인간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사회는 철저한 계급제와 효율성 위주로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순응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맞이한 전 지구적 기후재앙은 그들의 오만한 문명조차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꽃과 땅에서 솟구치는 물길은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요새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고 별의 지식조차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홍수는 네피림이라는 오염된 혈통을 지상의 역사에서 완전히 씻어내고 인류를 다시 순수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신의 거대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의 기록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모든 산을 덮었고 노아는 그가 만든 방주에 순수한 인간의 혈통과 생태계를 보존할 씨앗만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뒤에도 성경은 그 후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대격변의 학살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금기된 전설에 따르면 거인왕 옥은 방주 외벽에 매달려 거친 파도를 견뎌냈다고 하며 다른 가설에 따르면 그들이 홍수 이전 이미 건설해 두었던 거대한 지하 도시의 폐쇄 회로 속으로 숨어들어 수백 년간 동면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 물이 빠지자 지하에서 기어나온 생존자들은 다시 지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한 아나킴과 레파임 종족은 여전히 메뚜기 떼처럼 작은 인간들을 압도적인 체구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요르단의 거대 성벽과 바알베크의 수백 톤에 달하는 돌들은 홍수 이후에도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일부 보존되어 건축물로 형상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SF의 시나리오 속에서 대홍수는 사실 전지구적 차원의 기상제어 무기가 가동된 결과였으며 생존한 네피림들은 동굴 깊은 곳에서 정밀한 생체 유지 장치에 의존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지하 안반층을 녹이고 에너지를 흡수하여 새로운 지구적 동맥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년 후 인류가 문명을 다시 일으키고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를 쌓을 때 이 지하의 지배자들은 텔레파시 파동을 통해 건축 지식을 전수하며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꿈속에 나타나 별의 지도를 그리고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속삭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기적들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네피림은 자신들의 부활을 위해 인간의 신념과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재단이 세워지고 거대한 희생제의가 거행된 배경에는 지하에서 굶주린 채 잠들어 있는 거인들의 의지가 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기후위기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릴 때 그 안에서 수만 년간 얼어붙어 있던 네피림의 유골과
초고대 비행 함선들이 다시 햇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위성지도의 홀로그램 위에 그들의 거대한 발자국이 다시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인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지구를 떠난 적이 없으며 단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빙하 밑에서 발견된 함선의 엔진이 다시 윙윙거리며 가동을 시작할 때 지구의 자기장은 요동치고 위성통신은 일제히 마비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숨겨진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지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서려하고 있습니다. 왜 21세기라는 최첨단의 시대에도 이 거인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주되며 우리의 공포와 경외심을 자극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원을 기록된 역사책 안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갑작스러운 지능 폭발과 도구의 사용, 그리고 현대과학으로도 재현하기 힘든 초고대 유적들의 압도적인 정체,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신화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인 사냥과 거인, 왕국에 대한 기억은 우리 혈관 속에 무언가 다른 존재의 피가 섞여 있다는 원초적인 의구심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네피림의 자손이거나 그들이 남긴 유전자 조작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셀프적 상상의 절정에서 보면 현대 도시의 화려한 마천루 아래 깊숙이 숨겨진 비밀. 군사 터널의 끝에서 동면 중이던 마지막 네피림이 눈을 뜹니다. 그의 혈관 속에는 수십억 년 전 고대 행성에서 온 별빛과 지구의 흙이 여전히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그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는 순간 도시의 모든 디지털 전자기기는 마비되고 밤하늘에는 광공해에 가려졌던 고대 성자들이 다시금 기괴한 배열을 보이며 나타납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는 그의 목소리는 청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정신파동이 되어 인류의 뇌 심부에 직접 꽂힙니다. 네피림의 유산은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 갇힌 화석화된 뼈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잠재된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와 그에 비례하는 파괴적인 타락의 이중성으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거대한 덩치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라진 것과 달리 네피림은 인간의 형태를 교묘하게 빌려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정 혈통의 비정상적인 천재성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파괴적 성향은 모두 그 잊힌 거인들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인간이라 믿고 있지만 그 거울 너머 심연에는 고대의 별빛을 머금은 거인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대의 뼈들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기술의 정점에서 진실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울이자 창조주 그리고 파괴자인 네피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들리는 그들의 낮은 속삭임은 이미 우리 안에서 거대한 각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발자국 소리는 점차 우리 문명의 심장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인류의 지워진 과거이자 현재 진행형인 경고이며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뒤틀린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발자국은 물리적인 땅 위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화적 무의식, 종교적 근간, 그리고 암호화된 유전자 서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뼈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묻힌 가장 거대한 의문을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광산에서, 유타의 동굴에서, 그리고 스미소니언의 어두운 복도에서 지워진 그 진실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인류가 가진 오만을 꺾고 우리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고대의 뼈들이 내뿜는 인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다시금 별을 향해 손을 뻗거나 혹은 대지가 다시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킬 때 드러날 것입니다. 네피림의 그림자는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해가 저무는 인류 문명의 황혼기에 그 그림자는 더욱 길게 늘어나 현대 도시의 빌딩 숲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로서 그들이 실패했던 적응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가졌던 별의 지혜를 온전히 복원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밤바람에 섞인 그들의 낮은 속삭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멀지 않은 곳에 혹은 우리 혈관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하게 발굴 현장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형상을 봅니다. 거대한 대퇴고 조각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뼈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의 기둥이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산된 것이며 잊힌 것이 아니라 억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억제된 것은 반드시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디지털 문명의 전파 속에서 네피림의 암호가 다시금 조립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방대한 데이터 사이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유전자 염기 서열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연구소에서 복제된 네피림의 심장이 처음으로 고동칠 때 인류는 비로소 두 번째 창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될 수도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무시하려 할수록 그들을 외치면 더욱 거대해져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 밑의 거인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덮은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펼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고대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으며 네피림의 영혼은 그 빛을 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